자,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청역 이 역주행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요. 가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가해 운전자 이 차 씨가요. 사고 당시에 일부러 가드레일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데 이 행위가 차 씨에 대한 이 처벌 판단에 좀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급발진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에서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그 당시에 핸들을 꺾을 때 앞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도 사고 방지, 사고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수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남대문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도 사고 원인은 그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를 때 차량에 하자가 일단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운전자의 신발 바닥에 그 엑셀레이터에 있는 이 무늬가 그대로 찍혀 있다.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은 발바닥에 이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레이터에 그 무늬가 찍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CCTV를 확인했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땅히 떠야 되는 후미 브레이크 등이 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다라고 하는데 또 한마디로 또 덧붙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3차례 조사하는 동안 그 피의자의 어떤 진술이 미묘하게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피의자의 어떤 그 본인은 지금 과실이 없다. 어떤 차량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없다라는 말까지 지금 덧붙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은 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 차 씨와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의범에 대해서는 보다는 처벌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과실범에 따른 그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가중처벌되어서 기준보다는 양형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 형사처벌 규정을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요.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단의 취지는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취소하고 이 제공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한 89억이라는 거액을 후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여기 쓰다 보니까 아니 나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안하게 쓰라고 그 평생 여생을 편안하게 쓰라고 후원을 했는데 그것을 한 2%밖에 안 쓰고 토지 매입 등 자산 축적을 위해서 썼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우리를 기망했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사기친 것이 아닌가. 설령 그게 사기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목적을 나한테 정상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은 나는 그거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신청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그 나눔의 집에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 2심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중대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돈을 쓸 것이라고 그런 것을 알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돈을 그렇게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관계가 인정됐다고 하면서 이 1심, 2심 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착오로 의한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1심과 2심에서는 후원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후원자가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후원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계약의 취소라는 것은 민법상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기라든가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죠. 이런 처분 문서는 엄격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법원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겁니다. 1심과 네. 2심에서는 이것이 착오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네. 실제로 후원 목적이 시설 목적에 투입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89억 원의 후원금 중 2억 원이 시설에 투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예.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보금으로 예.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해온 외국인들이요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한 명은 4년 동안 불법 시술을 하고 강의도 했다고 그래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네.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단속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실제 지금 경찰에 따르면은 33살 베트남 여성인데 네. 이 강북에서 4년 동안 400회가 넘는 그 보톡스 시술들을 했고 예. 1회당 한 15 내지 20만 원을 받아서 그 네. 이익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와 같은 불법 시술을 한 것을 넘어서 예. 이 동료 수강생들한테 한 6명한테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친 다음에 이 영업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름대로 이게 방법도 체포 구속되지 않으려고 이 장소만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오면은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시술 무슨 스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점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영업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법 유통업자도 네. 같이 좀 경찰에 붙잡혔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